문장 찾기 이제 새로운 유형이 되겠고요. 무관한 문장 찾기 문제는 우리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 거예요. 일단 문제 발문은 이렇죠.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라고 하는 거고, 일단은 앞에 선지가 아닌 문장이 1개 내지는 2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앞을 보시고 최소한 소재 아니면 주제까지 파악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문장을 찾아내시면 되는데, 뭐 아예 소재 자체가 엉뚱한 걸 언급하고 있다. 그럼 정말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 같은 소재이긴 한데 전혀 앞에 것들과는 다른 측면을 논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도 무관한 문장이 될 테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일단 문제로 보는 게 빠르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요거 갈 거고요. 현재 분사를 사용한 이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The ancient 그랬어요. 이제 이게 고대인들. 그래서 우리 더랑 형용사가 같이 쓰이면 어떤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옛날 사람들 고대인들이네요.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부연 설명하는 예 분사 구문입니다. Having few details. 이 사람들은 뭐가 없었대요? 세부 사항들을 거의 갖고 있지 못했답니다. 쌤 그래서 결국은 이 분사 구문이 주어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지금 그거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렇지. 얘도 들어가서 자세히 해석하고요. 일단 그냥 요만큼만 체크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word scientist. 자, 과학자라고 하는 그 단어 있잖아요. In its present meaning. 현재 의미에서의 과학자라고 하는 그 말, 이 말은 did not become a part of a language. 사실은 언어의 일부가 되지 않았대요. 언제까지는 until the modern era. era가 시대니까 이 현대 시대까지는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해석이 잘 안 되죠. 현대 시대까지는 언어의 일부가 되지 않았다? 뭐지? 엄마가 올 때까지는 숙제하지 않았다? 그쵸? 엄마가 오시고 나서야 숙제했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편해요. Not A until B. 그러면 B하고 나서야 A 했다. 현대 시대가 되어서야 언어의 일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꺼냈어요? 과학자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in ancient and medieval times 그랬습니다. medieval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세 이런 뜻이니까 고대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요. philosophy was everything. 철학이 모든 것이었대요. 그럼 지금 이제 과학 이야기를 꺼냈고 예전,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수능에서 굳이 과거 얘기를 꺼낼 때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 어렸을 땐 말이야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잔디를 뜯어먹고 그건 좀 심했나? 아무튼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에는 그거랑 대비되는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쵸? 지금은 먹을 게 참 풍족하지 않니?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과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뭔가 현재와 대비되는 과거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더 정보 처리가 빠를 겁니다. 자, 그럼 지금 과거에는 어땠나 들어봤더니 철학이 모든 것이었고요. 그리고 the philosopher was the caretaker. 자, 이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요. caretaker니까 관리자 정도 되겠네요. of human wisdom. 인간의 그 지혜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쌤 그러면 현재는 과학이 짱 이거지만 예전에는 철학이 이 모든 것을 관할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지가 등장을 합니다. He knew. 자, 그는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그가 누구겠어요? 철학자가 되는 거겠죠. The moral law. 이건 뭐예요? 도덕의 법칙이니까 도덕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쭉 나열된 거 읽을 거예요? 안 읽을 거예요? 안 읽을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 사람이 모르는 거 없이 다 알고 있었구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선택지 1번에서는 옛날에 철학자라는 사람은요. 모르는 거 없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니까 지금 앞에서 철학 이야기한 걸 잘 받아가고 있죠. 1번 문장도 관련이 깊은 문장입니다. 자, 근데 조금만 더 보죠. 단어 공부하는 차원에서 도덕률이라는 것도 알았고 종교도 알았고 government는 이 정부가 원래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치 체제에 대해서도 알았고요. natural history, 자연사라던가 alchemy라고 하는 게 연금술입니다.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금으로 막 바꾸는 거 이런 거 있죠. 쇳덩이를. 이런 게 연금술이에요. 자, 그 다음에 mathematics, 수학이라던가 힐링, 치유라던가 모든 지식들 이런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indeed, 진짜로요. 그랬잖아요. 자, 그럼 뭔가 우리한테 좀 부연해서 강조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나 봐요. The diligent scholar at one time. 자, 이제 그때의 그 diligent scholar, 정말 부지런한 학자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는, 부단히 노력을 하는, 여기선 철학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사람은요, had been able to master the entire sum of academic learning 그랬습니다. entire sum, sum이 다 합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학문적인 어떤 배움, 이런 지식, 이런 거에 총체, 전체를 다 마스터할 수도 있었대요. 아까 앞에 문장에서는 모르는 게 없었다. 정말 다 알았다라고 얘기했고 다음 문장에서는 모든 지식의 총체를 이 사람이 다 완전히 숙달하고 마스터하고 있었습니다. 뭐 같은 얘기죠. 모르는 게 없이 다 알았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봤더니 This is in striking contrast with 그랬습니다. striking은 굉장히 확 놀라운 거, 현저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 in contrast with라고 하는 건 뭐뭐와 대조를 이루는 이런 뜻이니까 이게 아주 현저한 대조를 이룬대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과거 얘기는 왜 꺼낸다 그랬어요. 뭔가 현재랑 굉장한 대비를 이루니까 꺼내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게 무엇과 대비를 이루냐면 The world of today, 오늘날의 세상과는 굉장한 대비를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In which, 자, 오늘날의 세상에서는요. Man, 사람이 may devote a lifetime to a single type of germ or bacteria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읽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앞에서 과거에는 한 철학자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었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거랑 완전히 현저한 대비를 이루는 현재에서는 어떻단 얘기가 나와야 되겠어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안다고요? 그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어요? 진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어떤 한 사람이 may devote a lifetime, devote A to B라고 하는 게 A를 B에 바치자 이거거든요. 자기의 일생을 갖다가 a single type of 어떤 한 유형의 germ이라고 하면 뭐 세균, 미생물 이런 거니까 미생물, 박테리아 이런 거에다가 자기의 일생을 다 바쳤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 사람이 두 번째 동사에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목적어가 보어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His subject, 자기의 그 주제가, 자기가 그 평생을 바쳐서 연구한 주제가 vast and complex. 와, 진짜 광대하고 진짜 복잡하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할 만큼 충분히. Enough for a full generation of profound study. 정말 그 심오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한 세대에 걸쳐서 해야 될 만큼 그렇게 굉장히 복잡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지금 3번 문장에서는 어떻게 글이 흘러가고 있어요? 과거의 이야기와 대조되는 현재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다 이렇게 마스터한다는 게 불가능하고요. 오늘날의 지식이란 어때요? vast, 엄청나게 광대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한테 들려준 거잖아요. 됐죠? 요거 하나만 참고로 우리 기억해 둘까? consider, 목적어, 보어. 요 보어자를 형용사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해석은 목적어가 보어하다고 생각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면서 글이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What we call today philosophy.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the philosophy of science, 과학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 지금 주어 자리에 워절이 왔으니까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오늘날 우리가 과학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includes 이런 걸 포함하고 있대요. The theories of knowledge and of learning. 뭐 지식이라던가 아니면 학습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이론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as well as 추가하는 표현이잖아요. 또 뭐 또 포함하고 있냐면 the study of the principles of science. 어떤 과학의 원리들에 대한 연구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답니다. 잠깐만. 지금 과거의 철학과 오늘날의 학문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한테 대조해서 딱 얘기를 해주다가 갑자기 과학 철학은 이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는 오늘날의 학문이 굉장히 광대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갑자기 무슨 뭐 지식, 학습 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쌤 그럼 4번이 무관한 문장 같은데요. 그럼 5번이 마저 어디로 돌아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아까 우리 살펴봤던 요 문장입니다. The ancient. 지금 주어에 대한 부연 설명 분사 구문이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현재와는 대비되는 과거 이야기로 돌아갔는지 한번 보자고요. Having few details. 세부사항이 몇 가지 없었어요. 자, 근데 어떤 세부사항이냐면 뒤에서 꾸며볼게요. bother는 원래 막 성가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bother, 우리를 막 신경 쓰이게 하는 it is pursuit of knowledge.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막 신경 쓰이게 하는 그런 짜잘한 세부사항들이 없었다고요. few 앞에 어가 없으면 우리 부정으로 해석하잖아요.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the ancient, 고대 사람들, 예전의 사람들은요, could think in broad,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in terms, 측면에서 이런 거니까 굉장히 폭넓고 그리고 encompassing이라고 하는 건 포괄적인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포괄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사고를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세부적인 지식까지 많이 밝혀졌죠.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비교적 단순하게 지식들이 형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얇고 넓게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파악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폭넓게 바라보고 이것들을 포괄하는 그런 지식을 갖출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렇게 하나로만 쭉 뚫고 들어가는 식의 이런 지식을 갖추게 되잖아요. 이걸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오늘날의 과학자라고 하는 오늘날 의미의 과학자라는 단어는 최근에야 생겨난 거고, 옛날에는 뭐가 최고였다. 철학이 최고였다. 그래서 정말 노력만 하면 그 전 분야를 다 숙달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학문은 이와는 굉장한 대조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너무 광대하고 너무 복잡하고 정말 한평생을 다 바쳐도 한 주제를 파악할까 말까한 그런 상태다 이야기하면서, 자, 이와 대비되는 과거의 학자들은 어땠다? 폭넓고 포괄적인 측면의 사고가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글이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럼 우리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이 문장 어때요? 이것이 정말 현저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문장 위치 물어보는 거 괜찮죠? 그래서 앞에 그 과거 철학자가 모든 걸 통달하던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에서 이 문장 넣어줘야 되니까 한번 보시고요. 빈칸 추론된 다음에 이 부분도 괜찮아요. The entire sum of academic learning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라던가 in broad and encompassing terms, 굉장히 폭넓고 포괄적인 그런 terms, 여기서는 측면 정도로 해석을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사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여러분 교재 12강 4번으로 갈 거고요. 얘는 이제 오랜만에 별이 좀 많습니다. 그쵸? 지금 딱 약간 졸릴 때 됐는데 안 돼. 빨리 일어나서 한번 다리 이렇게 한번 터시고 정신 좀 차리고, 자, 요거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요건 참 많이 봤어요. with 명사 ing 쓰는 구문. 그래서 사실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매끄럽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지금 뭐 하고 있구나, 전치사 with를 사용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구나, 그것만 아시면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명사 뒤에 ing를 썼을 경우에 명사가 ing 한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시면 줄 알면 100점입니다. 사람들이요, marrying later, 더 결혼을 늦게 하고요. 그리고 divorcing more often, 더 자주 이혼을 해요. 그러면서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자, 준비됐으니까 그러면 우리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In the United States, 자, 미국에서요, there has been a trend. 자, 이런 추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추세입니까? Toward the dissolution 이라고 해서 하단에 해체라고 나와 있죠? 해체. 근데 무엇의 해체냐면 the traditional nuclear family. 그 전통적인 핵가족의 해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추세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단 이 글의 소재는 뭡니까? 쌤, 전통적인 핵가족의 해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렇지. 전통적 핵가족의 해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 맞아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with people marrying later and divorcing more often. 자,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런 상황이래요. 아까 봤던 그 표현이죠. 사람들이 결혼 더 늦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혼을 더 자주 하고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the typical family, 그 전형적인 가족. 아, 진짜 이 사람 글 잘 썼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 첫 번째 문장 읽고 약간 뜨끔했을걸요? 뭐야. 전통적인 핵가족의 해체라고? 나는 전통적인 핵가족이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할까봐 지금 이 사람이 전통적인 핵가족이라고 하는 거, 이 기존의 전형적인 가족이라는 게 어떤 건지 지금 좀 부연 설명을 해줬어요. Father, mother and children. 아빠, 엄마, 자녀인데 뒤에 가서 ing가 마저 수식해주죠. Living in one dwelling. dwelling이 이제 거주지니까 한 곳에서 같이 사는 요렇게 이루어진 가족. 이게 이제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던 전통적 핵가족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has become far less common. 훨씬 덜 흔해졌다는 거예요. 과거보다. 자, 그럼 이제 흔치 않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거니까 해체되어 가고 있는 거 맞죠? 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구나. 그럼 결국 선택지 1번의 내용과 앞의 내용은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결관계가 좋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때 far는 멀다란 뜻이 아니고요. 비교급 앞에 쓰여서 훨씬 더란 의미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전통적인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 결혼도 더 늦게 하고요. 그리고 이혼율이 높아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2번 선택지를 봤더니 more recently. 자, 보다 최근에요. A similar trend in Western Europe. 이 서구 유럽에서의 비슷한 추세. 그러니까 이 핵가족의 해체라고 하는 이 비슷한 추세가 has resulted in. result in 뒤에 결과가 나온다라는 건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냐면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households. household니까 가구잖아요. 그 가구 수의 증가. 에이, 또 집에 놓는 침대 그런 거 생각한 거 아니죠? 몇 가구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까? 그럴 때 그 가구 수의 증가라고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even in countries, 어떤 나라요? where절이 이 장소를 나타내는 말 꾸밀 수 있는 거 아시죠? where the overall population is decreasing. 전반적인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나라에서조차 이 가구의 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 한 가족이 5명은 됐다라고 합시다. 그럼 5명이 모여서 한 가구를 이루는 거죠. 자, 근데 요즘은요, 인구가 줄었어. 그래서 5명이 아니고 3명이에요. 근데 가족이 막 해체돼서 각각 1인 가구를 이루고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인구는 5에서 3수로 줄었지만 가구는 한 가구에서 3가구로 늘었죠. 그러면 인구 수는 줄었되 가구 수는 느는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 쌤, 그러면 2번 선택지는요,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전통적인 가족이 해체되었다. 그래서 가구 수가 늘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연쇄되는 반응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네. Instead of buying and owning things. 자, 물건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소유를 하는 것 대신에요. Consumers, 소비자들이 nowadays, 요즘 소비자들은 어떠냐면 want access to goods. 이 제품에 대한 접근을 원한대요. 그리고 prefer to pay for the experience of temporarily accessing them. 그랬습니다. temporarily, 그러니까 이 일시적으로잖아요. 잠깐. 그냥 일시적으로 그 제품에 접근하는 경험, 여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걸 좋아한대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네. 접근은 하고 싶어. 아, 그 새로 나온 정수기 써보고 싶어. 근데 그 영원히 내 거 이렇게 하기 싫고요. 더 좋은 게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만 써보고 싶어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렌탈 현상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쌤, 이거 지금 가족의 어떤 전통적 핵가족 붕괴 추세에 이어지는 그 현상으로는 알맞지 않습니다. 3번이 무관한 문장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3번 이렇게 골라냈어요, 선택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4번을 한번 봅시다. This outcome. 자, 이러한 결과가 아까 3번 선택지를 빼냈으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결과라고 하는 건 어떠한 결과겠어요? 인구는 줄었지만 가구 수는 늘어난 결과입니다. 이것이 in turn 결국에는요, increased demand. 이 뭐예요?
수요를 갖다가 더 늘려주더라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수요를 늘렸어요? For many consumer durables. consumer durables라고 하면 소비자 내구재를 이야기합니다. 내구재, durable이라고 하는 게 원래 오랫동안 계속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전지 이름 중에 듀라 뭐 있잖아요. 걔도 오래 쓰는 건전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쌤 그러면 여기서 내구재라고 하는 건 한 번 사면 오랫동안 쓰는 그런 물건이네요. 그렇지. 자, 이런 소비자 내구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모를까 봐 친절한 필자가 예를 들어줬어요. 뭐 예를 들면 세탁기라던가 오븐이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한 번 사면 10년은 거뜬히 쓰죠. Whose sales? 자, 그럼 이때 whose는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냥 앞에 선행사 끌어다가 의하시면 돼요. 자, 이러한 내구재의 판매가 correlate with the number of households. correlate with,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뭐랑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구 수의 증가, 가구 수라고 하는 거랑 관계가 있더래요. rather than은 제가 그냥 간단히 낫으로 해석하자 그랬습니다. 뭐가 아니라, 인구가 아니라 가구 수와 서로 관련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쌤 그럼 가구 수가 늘어난 게 지금 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왔냐면 내구재에 대한 내구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렇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5 식구가 한 집에 살아도 세탁기 하나 쓰고요. 나 혼자 산다고 옆집 세탁기 빌려 쓸 순 없잖아요. 세탁기가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럼 세탁기라고 하는 건 결국 가구마다 필요한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지금 눈치를 챘습니다. Also, 또한 이거 그냥 쓰는 표현 아니고 나열할 때 쓰는 거라면서요. 그럼 지금 뭐가 나열될까? 가구 수가 늘어나. 전통적 핵가족이 해체되고 가구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일어나는 경제적 파급 효과. 내구재의 소비가 늘어난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나열하려는 거겠죠.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An increasing number of women, 점점 더 많은 수의 여성이 are working outside the home. 집 밖에서 일을 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a situation,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뭐 문법적으로 따지자면 앞에 which is 이런 게 생략된 거겠지만 어쨌건 간에 이 앞에 내용을 다시 받고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집 밖에서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런 상황. Boost demand for frozen dinners and child care centers. 이 얼린 저녁이라고 하는 거는 냉동식품의 수요를 얘기하는 거네. 냉동식품과 아이를 돌봐주는 이런 보육시설과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역시 늘어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밥할 시간이 없으니까 냉동식품 많이 사다 먹고 아이를 돌볼 시간도 없으니까 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파급 효과가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전체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미국의 전통적 핵가족이 해체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원인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 가구 수가 늘어난다.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긴다? 내구 소비재의 수요가 늘어난다. 그리고 일하는 여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냉동식품에 대한 수요나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 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었고요. 자, 우리 어휘 문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체됐다는 얘기는 그런 가족 형태가 흔하지 않아진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far less common 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수요가 늘어나는 거 내구재에 increased demand라든지 냉동식품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죠. 그래서 boost라고 하는 표현 봐두시고요. 순서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서구 유럽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있어서 가구 수가 늘어나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B단락에 가서는 이것 때문에 소비자 내구재의 수요가 늘어나더라. C단락에서는 또 다른 파급 효과를 하나 더 나열하는 것으로 이렇게 글이 전개되는 것도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 생각도 못했어요. 그치. 1인 가구가 늘어나면 가구 수가 늘어나는 거고 그럼 이런 것들이 잘 팔리겠구나. 와, 이런 것들을 막 경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미리 내다보고 막 하는 건가? 멋있네.